여러분은 죽음 이후의 세계를 상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인류는 수천 년 동안 죽음 너머에 무엇이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현대 과학이 이 오래된 질문에 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임사체험이라는 현상을 통해서 말입니다. 심장이 멈추고 뇌파가 사라진 상태에서도 선명한 의식을 경험했다고 증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몸 밖으로 나와 주변을 관찰하고 빛으로 이루어진 존재를 만나며 돌아가신 가족을 다시 만났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환상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의식의 신비를 보여주는 증거일까요? 오늘은 전 세계 수천 건의 임사체험 사례와 과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죽음 너머의 세계와 인간 의식의 본질에 대해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인간은 언제부터 죽음 이유를 궁금해했을까요? 고대 이집트의 파라오들은 사후 세계를 위해 거대한 피라미드를 세웠고, 동양의 철학자들은 윤회와 환생을 논했습니다. 죽음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의 의식은 육체가 멈춘 후에도 존재할 수 있는지, 이런 질문은 인류가 지성을 갖게 된 순간부터 품어온 가장 오래되고 근원적인 호기심입니다. 현대에 이르러 과학은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원자의 구조를 밝혀냈고 우주의 끝을 탐험하며 생명의 유전 정보를 해독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 자신의 의식에 대해서는 여전히 깊은 안개 속을 헤매고 있습니다. 과학은 오랫동안 인간의 마음과 의식을 단순히 뇌의 전기화학적 반응으로 설명하려 했습니다. 뇌의 신경세포들이 만들어내는 신호, 그 복잡한 연결망이 곧 우리의 생각이고 감정이며 의식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물질적 설명만으로는 우리 마음 깊은 곳의 의문을 해소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 아름다운 음악을 들을 때의 감동, 도덕적 선택 앞에서의 고민, 이런 것들이 정말 단지 뉴런의 발화일 뿐일까요? 우리가 나라고 느끼는 이 주관적 경험, 철학자들이 말하는 의식의 질감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현대 신경과학은 의식을 이해하기 위해 뇌의 대사활동, 신경세포의 수와 연결 구조, 활동량을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해 왔습니다. 전전두엽 피질이 시각 정보를 처리하고 배회측 전전두엽이 창의성과 의사결정에 관여한다는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뇌의 여러 부위가 일정한 진동수로 공명하며 의식 상태를 만들어낸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연구가 깊어질수록 오히려 의식의 신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의식은 뇌의 특정 부위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뇌 전체의 복잡한 상호작용에서 생겨나는 전체적 현상으로 보입니다. 하나의 피아노 건반을 치는 것과 교향곡 전체를 연주하는 것의 차이처럼 개별 뉴런의 활동과 의식, 경험 사이에는 설명할 수 없는 거대한 간격이 존재했습니다. 무엇보다 과학이 부딪힌 가장 큰 벽은 바로 주관성의 문제였습니다. 현대 과학은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관찰할 수 있는 것만을 다룹니다. 하지만 의식은 본질적으로 주관적인 경험입니다. 붉은 장미를 볼 때 느끼는 그 붉음의 느낌, 그것을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뇌 스캔으로 시각 피질의 활성화를 측정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내가 경험하는 붉음 그 자체를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이런 한계 속에서도 과학자들과 철학자들은 의식의 본질을 탐구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의식은 단순한 뇌의 작용을 넘어선 다층적이고 복잡한 현상이라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었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 중반 과학계에 새로운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미국의 정신과 의사들과 철학자들이 임사체험이라는 놀라운 현상에 주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레이몬드 무디 박사는 1965년 한 의사가 죽음을 경험하고 돌아온 이야기를 처음 듣고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10여 년 동안 사후 세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며 150여 건의 임사체험 사례를 수집했습니다. 죽음학의 창시자로 불리는 엘리자베스 퀴블러-마이너스로스 박사 역시 죽어가는 사람들과 임사체험자들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연구는 과학계에 충격을 가져왔습니다. 심장이 멈추고 뇌파가 평평해진 상태, 의학적으로 죽음이라고 선언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도 의식이 존재할 수 있다는 증언들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경험이 전 세계적으로 문화와 종교를 초월하여 비슷한 패턴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물질 중심의 현대 과학은 오랫동안 이런 정신적 현상을 무시하거나 미신으로 치부해왔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 이후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체계적인 자료 수집과 분석이 진행되었고 수많은 논문과 연구 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1990년에는 국제임사체험연구협회가 만들어져 세계 13개국에서 300여 명의 연구자들이 모이는 국제회의가 개최되기도 했습니다. 과학은 이제 의식이 단순히 뇌의 부산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식은 뇌를 통해 작동하지만 뇌에만 국한되지 않는 더 근본적인 무언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라디오가 전파를 수신하지만 전파 자체를 만들어내지 않는 것처럼 뇌도 의식을 받아들이는 수신기일 뿐 의식의 근원은 아닐 수 있다는 혁명적 사고가 조심스럽게 제기되었습니다. 레이몬드 무디 박사의 연구를 시작으로 임사체험은 더 이상 개인의 신비로운 일화가 아니라 과학적 탐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1970년대와 80년대를 거치며 수백 건의 논문과 연구 보고서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전 세계 연구자들이 이 놀라운 현상에 주목하기 시작했고 체계적인 데이터 수집과 분석이 진행되었습니다. 1998년 무디 박사는 임사체험연구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이 재단의 데이터베이스에는 전 세계에서 보고된 수천 건의 임사체험 사례가 축적되어 있으며 23개 언어로 제공되어 매달 6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임사체험 연구가 특정 문화나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 범인류적 현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연구자들이 던진 핵심 질문은 명확했습니다. 과연 인간의 의식은 육체의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가? 뇌가 완전히 멈춘 상태에서도 의식 경험이 가능한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수많은 임상 사례가 수집되고 분석되었습니다. 그리고 연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뇌가 멈춘 상태에서도 평상시보다 훨씬 더 명료하고 선명한 의식을 경험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것은 기존 과학의 상식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현상이었습니다. 뇌 활동이 멈추면 의식도 사라져야 하는데 오히려 의식이 더욱 또렷해진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임사체험의 가장 특징적인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유체이탈 경험입니다. 많은 체험자들은 자신의 몸에서 빠져나와 높은 곳에서 자신의 몸과 주변 상황을 내려다보았다고 증언합니다. 처음에는 이것을 단순한 환각이나 꿈으로 치부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구가 깊어지면서 이를 무시할 수 없는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클 세이본 박사의 연구는 특히 주목할 만합니다. 그는 임사 체험자들이 유체이탈 중에 관찰했다고 주장하는 치료실의 소생 장면을 자세히 조사했습니다. 놀랍게도 체험자들의 묘사는 전문의가 작성한 진료 기록 카드의 내용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이것은 연구자 자신도 깊은 충격을 받을 정도로 놀라운 결과였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287명의 임사 체험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97%가 유체이탈 중에 관찰한 내용이 실제 상황과 일치한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플로리다 대학에서 진행한 조사에서도 임사 체험을 한 환자들은 깨어나는 과정을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2023년에 발표된 최신 연구는 더욱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합니다. 심폐소생술을 받는 환자들의 뇌 전기 활동을 측정한 결과 심장이 멈추고 호흡이 정지한 상태에서도 일부 환자들은 의사와 간호사의 말을 듣고 그들이 하는 행동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들이 360도 방식의 전지적 시점으로 상황을 관찰했다고 보고한 점입니다. 마치 공간 전체를 동시에 볼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임사 체험 중에는 시각과 감각이 극도로 예민하고 선명해진다는 보고도 많습니다. 평소보다 색깔이 더 생생하고 소리가 더 또렷하며 모든 것이 입체적으로 느껴진다고 합니다. 심지어 선천적으로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들조차 임사 체험 중에는 빛과 형상을 인식할 수 있었다는 놀라운 사례들도 보고되었습니다. 한 어린아이의 사례는 특히 인상적입니다. 물놀이 중에 정신을 잃었던 이 아이는 깨어난 후 자신이 몸 밖으로 나와 주변을 관찰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수영장 주변의 나뭇잎 모양, 떨어진 깃털의 위치, 심지어 구급대원들의 대화 내용까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관찰할 수 있었을까요? 일반적인 꿈이나 환각과 달리 임사 체험은 놀라울 정도로 일관성 있고 명료한 특징을 보입니다.
꿈은 깨고 나면 흐릿해지고 기억이 왜곡되기 쉽지만 임사 체험은 수십 년이 지나도 생생하게 기억됩니다. 환각은 혼란스럽고 무질서한 경우가 많지만 임사 체험은 논리적이고 연속적인 서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전신마취 상태에서도 유사한 임사 체험이 보고된다는 점입니다. 마취제로 인해 뇌의 활동이 억제된 상태, 심지어 뇌파가 거의 평평한 상태에서도 일부 환자들은 수술실의 상황을 관찰하고 기억했습니다. 심장 정지로 뇌파가 완전히 중단된 상태에서도 경험이 지속되었다는 보고들이 계속 축적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은 의식이 단순히 뇌의 전기화학적 활동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다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만약 의식이 정말 뇌 활동의 부산물에 불과하다면 뇌가 멈추는 순간 의식도 사라져야 합니다. 하지만 임사 체험자들의 증언은 정반대입니다. 뇌가 멈췄을 때 오히려 의식이 더 선명해지고 더 넓은 시야를 갖게 되며 평소에는 경험할 수 없는 깊이의 인식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국제임사체험연구협회는 이런 체험들의 공통적 특징을 5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자신의 몸 위로 떠올라 아래를 내려다보는 유체이탈,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는 경험, 밝고 따뜻한 빛과의 조우,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재회, 그리고 삶 전체를 되돌아보는 회고 경험입니다. 이런 요소들은 문화와 종교, 나이와 교육 수준을 초월하여 전 세계적으로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임사체험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의식은 정말 뇌에 종속된 현상일까요? 아니면 뇌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무언가일까요? 전신마취를 받은 환자들의 경험은 이 질문에 대한 흥미로운 단서를 제공합니다. 마취제는 뇌의 활동을 강력하게 억제합니다. 의식이 완전히 사라지고 외부 자극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깊은 마취 상태에서도 일부 환자들은 수술실의 상황을 관찰하고 기억했다고 보고합니다. 더욱 극적인 증거는 심장정지 환자들에게서 나옵니다. 심장이 멈추면 뇌로 가는 혈류가 차단됩니다. 몇 초 안에 뇌파는 평평해지고 뇌의 전기 활동은 거의 사라집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의식이 존재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는 놀라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심장이 최대 1시간 동안 멎어 있는 동안에도 일부 환자의 뇌는 심폐소생술을 받는 중에 활발하게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뇌 활동이 의식을 만들어낸다면 뇌가 멈출 때 의식도 사라져야 합니다. 하지만 임사 체험자들의 증언은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뇌 활동이 멈췄을 때 의식이 더욱 선명해지고 더 넓은 인식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의식이 뇌의 단순한 부산물이 아니라 뇌와는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무언가일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임사체험 중 가장 심오한 경험 중 하나는 바로 삶의 회고입니다. 많은 체험자들은 자신의 인생 전체가 영화 필름처럼 혹은 파노라마처럼 눈앞에 펼쳐졌다고 증언합니다. 태어나서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순간이 순식간에 지나가지만 동시에 각각의 순간이 놀라울 정도로 생생하고 자세하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회고의 방식입니다. 단순히 자신의 과거를 보는 것이 넘어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끼친 영향까지 그 사람의 입장에서 직접 느낀다고 합니다. 친구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했다면 회고 중에는 자신이 그 친구가 되어 그 고통과 슬픔을 고스란히 체험합니다. 반대로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었다면 그 사람이 느꼈던 기쁨과 감사함도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한 체험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신이 평생 했던 모든 행동을 그 행동에 영향을 받은 모든 사람의 관점에서 다시 경험했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억의 재생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이해였습니다. 자신의 삶이 다른 사람들의 삶과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 작은 행동 하나가 얼마나 큰 파급 효과를 만들어내는지를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회고 과정에서 어떤 심판이나 비난도 없다는 것입니다. 레이몬드 무디 박사가 빛의 존재라고 이름 붙인 실체는 체험자의 삶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저 함께 지켜보며 체험자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도록 합니다. 체험자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물으면 그 존재는 되묻습니다. 그 행동이 사랑에서 나온 것이었는지 아니었는지를 말입니다. 임사체험 중에 만나게 되는 존재들 역시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체험자들은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들을 만났다고 보고합니다.
돌아가신 부모님, 조부모님, 형제자매, 때로는 자신이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신 가족도 만난다고 합니다. 이들은 따뜻하게 맞이하지만 동시에 아직 돌아갈 때가 아니라고 말하며 다시 보냅니다. 놀라운 것은 어린아이들도 똑같은 경험을 한다는 점입니다. 사후 세계에 대한 종교적 지식이나 문화적 학습이 전혀 없는 어린아이들도 어른들과 동일한 패턴의 임사체험을 보고합니다. 이것은 이 경험이 학습되거나 상상된 것이 아니라 인간 의식의 본질적이고 보편적인 특성일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전 세계 문화권에서 수집된 임사체험 사례들은 놀라운 일관성을 보입니다. 미국의 체험자나 인도의 체험자나 일본의 체험자나 아프리카의 체험자나 모두 비슷한 핵심 요소들을 경험합니다. 문화적 세부 사항은 다를 수 있지만 유체 이탈, 터널 통과, 빛과의 조우, 고인과의 재회, 삶의 회고라는 기본 구조는 동일합니다. 임사 체험 이후 사람들의 삶에는 극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거의 모든 체험자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현저히 감소했다고 보고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 체험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임사 체험 이전에는 삶의 우선순위가 엉망이었는데 체험 후 완전히 뒤바뀌었다고.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소해졌고 무시했던 것들이 가장 중요해졌습니다. 물질적 성공이나 사회적 지위보다 사랑과 관계를 중시하게 됩니다. 타인을 용서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커집니다. 연민과 자비심이 깊어집니다. 심지어 알코올이나 마약 중독에서 벗어난 사례들도 보고됩니다. 임사 체험이 사람의 가치관과 삶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1959년 미국에서 실시된 대규모 조사를 보면 3만 5,540명의 환자 중 1,318명이 죽음 직전에 누군가의 모습을 보았다고 보고했습니다. 임종시에 사람들이 보는 것의 절반이 이미 죽은 가족이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환각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일관되고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이제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만약 의식과 기억이 정말 뇌의 전기 신호에 불과하다면 뇌가 멈춘 순간 모든 것이 사라져야 합니다. 하지만 수많은 임사 체험 사례들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뇌 활동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심지어 완전히 멈춘 상태에서도 생생한 의식 경험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최근 연구들은 더욱 놀라운 사실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죽음의 순간 뇌에서 감마파라는 뇌파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감마파는 기억을 떠올리거나 꿈을 꿀 때, 극도로 집중하거나 높은 의식 상태에 있을 때 나타나는 뇌파입니다. 의식과 관련된 핫존이라 불리는 뇌의 특정 부위에서 이런 현상이 감지되었습니다. 이것은 죽음의 순간에 오히려 의식이 더 활성화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뉴욕 주립대 정신의학자 샘파니아 박사는 4년 동안 영국과 호주 등 15개 대형 병원과 공동으로 대규모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2,060명 중 심장마비에서 살아난 33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9명이 유체이탈을 포함한 임사체험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특히 한 57세 남성의 경험은 놀라웠습니다. 심장마비를 경험한 3분 동안 그가 목격했다고 증언한 수술실의 장면이 의학 차트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는 허공에 떠서만 볼 수 있는 선반 위의 사진들까지 설명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세계적인 신경외과 의사 이븐 알렉산더 박사의 사례는 더욱 극적입니다. 뇌와 의식에 대한 150여 편의 논문을 발표한 뇌의학 권위자였던 그는 의식이 뇌의 생화학적 기능에 의한 산물일 뿐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임사체험도 뇌가 만들어낸 환각으로 여겼습니다. 그런 그가 뇌수막염으로 7일간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의학적으로 불가능하게도 그는 살아났고 뇌가 완전히 멈춘 그 시간 동안 깊은 임사체험을 했습니다. 이 경험은 그의 세계관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았습니다. 이런 과학적 증거들이 시사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의식은 뇌를 넘어서는 무언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뇌는 의식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의식이 물질 세계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수신기나 중계기 역할을 할 뿐일지 모릅니다. 라디오가 전파를 만들어내지 않지만 전파를 소리로 변환하듯이 뇌도 의식을 만들어내지 않지만 의식을 경험으로 변환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임사 체험자들이 공통적으로 묘사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빛으로 이루어진 압도적인 사랑과 평화를 발산하는 존재입니다. 문화권에 따라 이 존재를 신, 부처, 빛의 인물 등 다르게 부르지만 핵심 특징은 동일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완전한 이해, 절대적인 평화입니다. 이 존재 앞에서 체험자들은 자신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사랑받는다고 느낍니다. 체험자들이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늘 같습니다. 평화, 사랑, 온유, 연민입니다. 물질적 성공이나 권력, 명예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사랑이 중요합니다. 타인에게 베푼 친절, 나눈 연민, 용서와 이해, 이것들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입니다. 과학적 토대 위에서도 우리는 이제 영적 존재와 의식의 비물질적 측면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임사체험 연구는 더 이상 의학계가 무시할 수 없는 영역이 되었습니다. 초자연적 현상 중에서 임사체험만이 유일하게 의학계가 과학적으로 풀어보려 시도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수천 건의 사례, 수십 년의 연구, 전 세계적인 일관성, 객관적으로 확인된 관찰 내용, 뇌활동 연구 결과들이 모두 한 가지를 가리킵니다. 인간은 단순한 물질적 존재 이상입니다. 우리는 사랑과 평화로 연결된 영적 존재입니다. 의식은 뇌의 단순한 부산물이 아니라 훨씬 더 근원적이고 초월적인 무언가입니다. 어쩌면 의식의 에너지야말로 우주 질서를 이끄는 근본적인 원동력일지 모릅니다. 물질이 먼저가 아니라 의식이 먼저였을 가능성, 우주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의식 안에서 작동하고 있을 가능성을 우리는 진지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삶의 신비와 의미는 보이는 세계만으로는 결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3차원의 물질 세계 너머에 우리가 아직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미지의 차원이 존재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전환입니다. 한 차원에서 다른 차원으로의 이동입니다. 우리 존재의 본질은 무한한 가능성과 신비입니다. 우리는 모두 사랑과 연민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은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됩니다. 우리는 서로 분리된 개체가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그물망 안에서 서로 연결된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임사체험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사랑과 연민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용서는 상처를 치유합니다. 이해는 갈등을 해소합니다. 우리 내면에는 강력한 에너지가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창조할 수 있는 능력,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 에너지를 활용하십시오. 두려움이 아닌 사랑으로, 분리가 아닌 연결로, 판단이 아닌 이해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끝이 아니라 귀향입니다. 우리가 본래 왔던 곳, 사랑과 평화가 가득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 이 순간도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나누는 사랑이, 베푸는 친절이, 실천하는 연민이 영원히 남기 때문입니다. 임사체험 연구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장 중요한 진실은 이것입니다. 사랑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온 이유는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사랑받기 위함입니다. 사랑을 배우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나누기 위함입니다. 오늘부터 다르게 살아보십시오. 지나가는 사람에게 미소를 지어보십시오.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을 용서해 보십시오. 감사하지 못했던 것에 감사해 보십시오.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했던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언젠가 저 빛의 존재 앞에 섰을 때 그 존재가 우리에게 물을 것은 단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당신의 행동이 사랑에서 나왔습니까? 임사체험은 단순한 과학적 호기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존재의 본질과 삶의 의미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의식은 뇌를 넘어 존재하고 사랑은 우주를 움직이는 근본 에너지이며 우리는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수천 년 동안 현자들이 가르쳐온 진리이며 이제 현대과학이 조심스럽게 확인하기 시작한 진실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